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오늘 저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을 추모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는 군인을 포함해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리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71년 의회가 메모리얼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공식 지정하면서 매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간소화돼 치러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알리는 시기로 유통업계의 대형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로도 유명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줄이기로 합의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해상을 통한 러시아 원유에 대해 금수저처를 적용하는 등 올해 안에 수입량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데 합의했고 러시아 국영방송 세 곳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내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을 대부분 장악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 행사 플래티넘 주빌리가 열려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6월 2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기념 행사에는 1000여 명의 군인과 200여 마리의 말, 수백 명의 군악대가 동원된 군기 분열식을 시작으로 여러 행사 일정이 성대하게 예정돼 있는데요. 마지막 날인 5일 오후에는 20년 전 여왕의 대관식 때 탔던 황금마차가 다시 등장하며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 역사상 현존하는 최고령 군주이자 최장수 통치자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반구 출신 좌파 후보와 기업인 출신 후보가 결선에 올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좌파연합 후보가 40% 이상 득표해 선두를 기록했고 포퓰리스트 로돌포 에르난데스 무소속 후보가 28%를 넘으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 콜롬비아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페트로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콜롬비아 사상 최초로 좌파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위를 했던 중도우파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후보가 에르난데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결선 승부는 박빙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오는 19일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이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발병 후 유럽과 북미, 중동과 호주 등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국이 자국 내 확산을 막고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감염자의 피부 병변이 아물고 딱지가 마를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며 타인과의 접촉 또한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여부에 관해 관련 정보가 부족하나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As a nation, we have to ask, when in God's name are we going to stand up to the gun lobby? I am sick and tired of it. We have to act. 최근 미국 텍사스주 유벨리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18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안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재점화한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He wants Congress to take action. He wants to turn this pain into action. And I hope the Senate, and particularly those who have been unwilling to act in the face of previous tragedies, will act now. 롭 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미국 총기 규제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연방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I'm here on this floor
to beg, to literally get down on my hands and knees and beg my colleagues. Find a path forward here. I understand my Republican colleagues will not agree to everything that I may support, but there is a common denominator that we can find. 롭 초등학교 사건 직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8%가 총기 구매 시 신원주의 실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의회가 전미총기협회 NRA 로비에 휘둘려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Shame on the lawmakers who promised to protect us and now have tighter connections to the gun lobby than ever before. Shame on them. They are not representing what their constituents believe. 실제로 지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방의회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법안이 채택됐지만 민주공화 의석이 양분된 상원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Right now, we need to be in the business of signaling to the American public and parents who are panicking right now that we're serious about protecting their kids. So whether it's a smaller expansion of the background check system, whether it's red flag laws, I just think we have to find a path to yes. 한편 미국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미총기협회 NRA 그리고 총기 소지 권리 옹호자들은 총기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기 규제 강화가 총기 난사 사건을 완전하게 막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How is gun control going to help mass shooting stop? How? Guns don't shoot by themselves. You need somebody behind the trigger to pull it. So, no, I don't believe it's any firearms problem. 이들은 또 총기 난사 사건을 정신 건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Unfortunately, ever since Columbine, we've been afflicted by a contagion of school shootings carried out by deeply evil, violent, and mentally disturbed young men. We need to drastically change our approach to mental health.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매번 미국 안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구체적인 결실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I grew up in Dalton, Massachusetts. Once I graduated and I had my degree, you really just try to get settled in somewhere with working with the species that you want to work with. I really love working with water birds, birds like pelicans, for instance. The birds that we see down here in the Keys are fish-eating birds, marsh birds a lot of the time. We take in injured, orphaned wildlife and we rehabilitate them until they are to the point where they can be released. And then we do that at that point in time. So we are a nonprofit organization. We are split into two different facilities. The hospital location is where we take in injured, orphaned wildlife. They really don't have anyone on their side but us. My, purpose in being here is to really try to be the best advocate I can be for the birds that come through. I predict we'll probably see 1,300 birds this year. The eastern screech owl, he was admitted last week. He is an adult. He was very weird. He was actually leaning up against a tree when someone found him. So they were able to pick him right up, put him in a box. We were able to pick him up. We actually haven't found specifically what was wrong with him. So we've basically been giving him some supportive care, fluid therapy. We're force feeding him every day and monitor for signs of improvement.
The second facility we have is the sanctuary. So these are permitted birds that basically went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were deemed non-releasable. Our visitors play a huge role in our organization. We are a nonprofit, so we run entirely on donations and grant money. If the birds start to dwindle down, it'll really start to affect the ecosystem, all of the plant life. Any species you look at is going to be super important for any ecosystem they're in.